논현동 쪽 을지병원 사거리랑 학동역 사이, 요즘 여기가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좀 거래된 사례도 좀 짚어보고 어떤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 있고, 을지병원 사거리랑 학동역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논현동이 요즘에 되게 많이 거래가 되고 주목을 받는 게, 엔터사라든지 제작사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 지금 가는 이쪽 라인들은 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고급 주거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사저도 있고, 여기 김우빈 씨가 매입한 건물이거든요. 내려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건물이 배우 김우빈 씨가 2024년도 3월에 매입을 한 건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엄청 낙서되어 있잖아. 지금도 외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건물에다가 뭘 쓰고 계신데, 여기가 빅히트 뮤직,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BTS가 여기서 연습생 시절을 보냈고 탄생한 곳이라고 유명해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 건물을 임차로 사용을 하다가 확장해서 옮기고, 빅히트가 이제 하이브가 되면서 용산에 굉장히 큰 건물로 갔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부동산에도 기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김우빈 씨도 그런 좋은 기운을 고려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빈 씨는 이 건물을 137억 원, 대지는 95평형 정도 되는데요. 평당 1억 4천만 원대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율보다 현금 비율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출은 한 62억, 그럼 자기 자산은 70억 이상 들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인데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용적률을 260% 이상 받으면서 연면적이 무려 400평 정도 됩니다. 이 대지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임대 면적도 40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옥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안성맞춤이고 임차 구성하기도 좋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경사로가 있기는 하지만 6m, 4m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강기도 있고 주차도 8대 이상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의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도 평당 1억 4천대 2종 건물에 용적률 이득 본 건물을 매입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매입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 사도 되나요? 여기는 상권 자체가 달라요. 로데오라든지 신사라든지 성수같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동을 만들면서 먹고 노는 상권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와 오피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1층에 뭔가 근생 같은 게 깔려 있지가 않아요. 이쪽 직장인 대상으로 한 뭐 밥집이라든지 그 정도만 있고, 대부분은 오피스 형태로 임차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우빈 씨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대형 건물 있거든요. 뒤에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22년도 8월에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매입해드린 건물이에요. 대지가 107평 정도 되는데 2년 전 평당가는 평당 1억 2천대 280억에 매입을 하셨고, 2년이 지나서 여기가 137억 원, 평당가는 1억 4천만 원대니까 시세 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이면인데도 대지가 굉장히 넓고 연면적이 무려 800평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면적 평당가로 치면 진짜 되게 잘 사신 물건이었어요.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세분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용적률 이득을 많이 본 사례가 많아요. 이 뒷건물 같은 경우도 290% 정도의 용적률을 받은 물건이라서 대지의 효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건물 가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좀 받쳐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신축보다는 용적률 이득 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형태의 투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을 조금 할 건데, 논현역이랑 학동역 사이 쪽이에요. 전면이 다 논현동 고급 주택 주거 단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입니다. 이쪽 라인의 논현동은 대지도 거의 막 다 10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현금 투입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여기 블럭 저기 블럭은 제작사들, 엔터사들, 그걸 기반으로 한 광고 마케팅 회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은 너무나 유명한 나영석 PD 사단이죠. 거기 법인 내에서 지하 3층에서 3층 건물을 매수를 21년도에 했고,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에그이즈 커밍이라는 회사에서 사옥으로 전층 사용 중에 있습니다. 176평의 코너 자리고, 이거를 21년도에 법인으로 200억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1억 1천만 원대로 매입한 거거든요. 그리고 딱 200억 매입하시면서 대출을 160억 받으셨더라고요. 자본금 40억, 딱 20% 자본금 넣고
넣고 80%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전형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영석 PD가 논현동에 200억짜리 매입을 했으면 청담동에 김태호 PD도 큰 대지를 매입을 했죠. 평당 한 1억 2천대로 300억짜리 매입을 하셔가지고 사옥으로 사용하실 만한 건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유재석 씨가 198억 원 현금 주고 대지 매입하신 거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건물이 좀 멋지게 올라갈 것 같고 엔터사들이 워낙 이 주변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작사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들이 다 제가 알기로는 엔터사들이거든요. 젤리피쉬가 이사옥이에요. 이 건물도 IT 업종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회장님들 사택들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대지가 크고 웅장하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쪽 논현동 투자의 되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지만 자동차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렴한 평단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인 것 같고. 논현동 비어있는 건물 사는 건 어때요? 비어있는 건물 되게 많지. 특히 이제 이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작은 형태 100평 언더에 지어진 신축 건물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차자 한 명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의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200억, 300억씩 하는데 여기서 임차가 안 맞춰지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옥으로 사용 목적을 가진 분들의 투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쪽 블럭인 것 같아요. 사옥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차피 임대료를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 부분을 이자로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논현동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대지 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나영석 PD나 이런 분들 여기 법인 투자하신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학동역 라인인데 여기랑 더 가까울수록 근생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용한 사옥이나 대저택들이 있는 것들이 이쪽 라인의 특징입니다. 학동역을 주변으로 지적도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10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준주거지 라인들이 있어. 대지에 대한 효용이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 라인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학동역 7번이랑 6번 출구 사이에 저희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도로 보시면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1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사옥 수요도 꽤 있고 근생 수요도 되게 높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모두의 지인이라고 결혼정보회사 거기서 전층 임대로 신축 건물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쪽 라인에 거래된 물건이 있어요.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물인데 거의 1억 8천대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내려오면 이제 1억 7천대, 8천대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으로 거의 도보 5분 안에 접근이 가능한 코너 건물인데요. 2024년 2월에 16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지는 93평형 지하 1층에서 6층 건물로 3종 건물인데 용적률 이득 300% 봐서 연면적이 한 350평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용적률 좋고 도로 좋고 코너에 학동역 역세권 매력이 너무 있죠. 그리고 학동역은 여러분 또 뭐가 있죠? 논현 가구거리를 이어서 이쪽 학동역 인근은 자재샵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가보면 사옥, 오피스까지 해서 다양한 임차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가 학동역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학동역 주변 용적률 이득본 건물들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은 새 건물도 아닌데 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물을 산다라고 보는 거는 하수의 입장이에요. 하수의 입장. 입지를 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부동산이거든. 건물은 우리가 멸실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그 부동의 가치가 있죠. 건물 자체는 사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통해서 밸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보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신축 건물 오히려 못 믿겠다, 구축 건물 사는 게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아파트도 재건축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분담금도 너무 커서 오히려 신축이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은 신축 건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구축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내가 밸류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형태의 투자도 굉장히 좋지만 요즘은 지가도 많이 상승했고 신축, 대수선하는 비용도 굉장히 높고 이율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가 계산했을 때 투입 비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간과 이자와 이런 걸 다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축 건물에 대한 니즈, 대수선 잘 된 건물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가 브라이튼 노년이에요. 되게 유명한 시행사죠. 신영에서 새로 낸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유명해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여기 펜트를 86억 원에 매입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안테나 엔터 맞은편에 대지 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현금으로 198억에 매입했었던 거거든요. 1년 사이에 300억 정도의 부동산 투자를 진행을 하셨고 무려 모두 현금으로 플렉스 하셨습니다. 브라이튼 노년의 한효주 씨, 이휘재 씨, 세븐틴 호시라는 친구, 인피니티 L 이런 친구들이 여기 매입을 했고 매매가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기본 평수가 한 3, 40억대, 펜트가 7, 80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노년역, 학동역 역세권이고 학군도 괜찮고 조용하고 주변 보면 지금 신축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강남의 중심으로서 도산대로든 테헤란로든 강남대로든 어디든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다수 들어오신 걸로 보입니다. 이 블럭이 반대편 논현동보다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학동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동공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원을 끼고 있다는 것도 이쪽 논현동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대지도 넓고 건물도 막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즈넉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논현역 대로변인데 논현역 대로변은 가구거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구거리도 다 죽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한복판의 역세권의 대로변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건물들은 기업들도 많이들 검토를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브라이튼에서 논현역 대로변 쪽으로 나와서 쭉 걸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블럭 전체를 2021년도부터 최근 2023년도까지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계열의 기업에서 이 블럭 전체를 지금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평당 1억 6천대로 매입하셨고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는 평당 1억 8천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 블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궁금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복합적인 공간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서 브라이튼 노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쫙 깔려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프리미엄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에 8월에 거래된 사례예요. 논현역과 학동역 사이에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은 대지가 약 한 70평 정도 되는데 14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2억 원 정도면 리즈너블한 가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층, 2층은 공실이었고 나머지 층의 임차인들은 인수하는 조건으로 138억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40억의 인수 조건으로 매각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남권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한 100억대 건물, 심지어 코너 건물 이런 물건들은 유심히 보시고 좋은 가격이면 굳이 뭐 가격을 내고해서 사기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주셔서 과감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셔도 좋겠다. 제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 비싸게 웃돈 주고 사셔라 이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은 단순하게 1, 2억 차이로도 물건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논현동 이쪽 라인은 제가 처음 돌아본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 원래는 대저택들이 있는 고급 주거 단지였는데 그것들이 손바뀜이 되면서 큰 대지에 사옥으로 올라간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제작사, 엔터사 그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옥들이 즐비해 있다. 사옥으로 사용 목적을 가진 분들은 이쪽 블럭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용적률 이득을 본 건물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 블럭은 논현역 학동역 역세권이고 도산대로랑도 가깝고 학동공원도 끼고 있고 장점이 많아요.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경사지가 좀 많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경사지를 이용해서 1종 주거 건물 같은 경우는 에그이즈 커밍 그 사옥처럼 지하 3층에서 3층 건물로 지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우리가 단점을 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